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부치 같은 한 채, 제천 쌍둥이 주택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극심한 어깨 통증 50견에 대해 알아봅니다. 1타 10피, 강태공들의 로망이라는 남해 갈도로 겨울바다의 진객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저희도 오늘 이 얘기로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미국 할리우드에서 정말 뜻밖의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아주 행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각본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의 최우수 작품상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오스카 트로피를 무려 4번이나 들어올리는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처음 받을 때 너무 세게 받은 거 아닙니까, 4번은? 그러니까요. 패러사이트 계속 이걸 외치는데 특히 감독상, 최우수상 할 때는 정말 소름이 다시 진짜 봐도 눈물 났어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비영어권 작품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은 정말 오스카 그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로서도 지난 1963년에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57년 동안 그 아카데미의 문을 좀 두드려 왔는데 57년 만에 정말 아주 큰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너무 예. 멋졌어요. 이 소식으로 또 우리 국민들 자긍심도 생기고요. 하루 종일 또 기분 좋은 에너지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 아주 소감도 아주 멋있게 또 너무 해내서 멋있었어요. 아주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네. 기생충은 지금까지 받은 상만 해도 1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감동하고 충격을 받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이 영화를 시작으로 매년 더 좋은 영화들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역을 무대로 한 좋은 영화들도 좀 앞으로 많이 사랑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아침에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윤수진 캐스터도 늘 날씨에 대해서 계획이 다 있죠? 자,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낮 동안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양이 영하 2도, 괴산은 영하 4도, 보은과 청주는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오늘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많게는 8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2도에서 15도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충북 지역은 내일과 모레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어서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로 그 양은 적진 않겠습니다. 온몸이 쑤실 때 붙이는 파스는 하루가 지나면 떼어내야 하고요. 파스를 교체할 때는 같은 부위에 붙이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같은 곳에 부착해야 한다면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새 파스를 붙여야 자극이 덜하고요. 예민한 경우에는 로션을 미리 발라주면 가려움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집을 함께 구경을 떠나볼까요? 네, 평소에는 평범한 것보다는요,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데 좀 재미를 붙이신 분이 집을 지었는데요. 네. 그런 집을 저희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 사실 집 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어서 좀 그렇죠. 쉽게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되게 독특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네모반 듯한 잘생긴 땅이 아니라요. 비탈지면서 뭔가 못생기고 길쭉한 그런 비탈길에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지으셨는데요. 네. 정말 놀라운 건요. 마법을 부렸는지 180도 잘생기고 멋진 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문일까요? 그 해답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마이 펜션. 이런 집 보셨나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생긴 집. 지금부터
이 집의 건축학적 비밀을 전격 공개합니다. 울창한 숲이 장관인 이곳은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차가운 산 공기가 꽤 상쾌한데요. 오늘의 마이맨쇼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은요 정말 재미난 땅에 재밌게 설계해서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더 재미있는 건 이 두 집이 정말 쌍둥이처럼 똑 닮았다고 하거든요. 함께 구경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태, 황영환 씨입니다. 이 멋진 집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낸 주인공들입니다. 선생님, 두 분은 어떤 사이시길래 한 집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이 집을 설계하신 분인데 제가 부탁을 해서 오셔달라고 했어요. 어허. 아 근데 선생님 보니까 입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집이 두 채인가 했거든요. 아니요, 사실은 한 채예요.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나뉘어진 한 채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건축사님? 도페라우스 컨셉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둥이 주택입니다. 오, 쌍둥이 주택이요? 네. 우와. 단독주택을 좌우로 나누어 디자인하는 독일 주택 건축 양식인 도펠하우스로 지은 집. 대지 면적 461제곱미터, 연면적 229.95제곱미터의 3층 쌍둥이 주택입니다. 3년 전 집주인 김병태 씨가 재미있게 살기 위해 지은 살림집을 겸한 펜션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이제 집 구경 시작인 건가요? 네, 여기 홈바부터 보시죠. 오, 아, 이 공간이 홈바군요. 네, 여기는 이제 현관에서 한층 내려온 것 같은데 사실은 현관과 같은 층에 배치된 홈바고요. 쌍둥이 집이기 때문에 A동과 B동이 같은 구조와 배치입니다. 이거 홈바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놀라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면 화이트 톤의 넓고 편안한 분위기의 거실이 나옵니다. 우와, 뭔가 좀 이렇게 쾌적한 느낌이 드네요. 넓고. 어머, 또 내려가는 길이 또 있어요, 네. 선생님. 꼬불꼬불합니다. 네. 여기는 주부의 로망을 담은 주방이에요. 이게 1층인데요. 주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와, 경치가 멋있는데 문 좀 열고 봐도 네. 될까요? 와! 외부 공간과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구조의 주방. 이것만이 아니죠. 겨울이면 더 생각나는 사우나도 있다는 사실. 아, 들어가 보세요. 여기 저 잠깐만 들어갔다가 오, 아니 진짜 후끈후끈한 느낌이 나오네요. 와, 신기하다. 문 좀 닫아주세요. 이제 침실로 가볼까요? 꿀잠을 부르는 침실은 건물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침실이 있는 3층 역시 층의 높낮이 차이를 두었는데요. 넓고 쾌적한 건 물론 산과 계곡 조망을 할 수 있는 침실. 다시 몇 계단 내려오면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작은 방이 나옵니다. 하나의 공간에 층을 나누어 입체적으로 쪼갠 집. 그래서
계단이 정말 많은 집이에요. 좀 재밌는 게 뭔가 계단 같은 것도 뭔가 구조가 좀 독특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 건축물은 대지가 폭이 작고 길이도 넓고 그리고 또 높이 차이가 크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키플로어 형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스키플로어는 건물의 한 층 높이에 반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록 짓는 방식인데요. 특히 협소한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죠. 이 집을 스키플로어로 설계한 건 바로 낭떠러지 땅이었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로 비탈길이었을까요? 거의 45도. 45도면 한 이 정도 경사 아니에요? 평지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땅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집 짓기 어려운 땅이지만 해석하는 눈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폭 8.5m, 높이 6m 낭떠러지지만 지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려 시공했습니다. 여기에 스키플로어 설계를 접목하니 겉으로 봐선 평범한 3층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계단과 계단 사이에 독립공간이 생겼고요. 결과적으로 6층 건물과 같은 공간 효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디어 정말 좋죠? 처음에는 터가 너무 작아서 여기서 집이 나올까 했는데 공간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분리를 해놓으니까 좁다는 느낌이 안 들고 좀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재미있어요. 예. 제가 봐도 좁다는 느낌은 확실히 못 들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꼽자면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청소할 때 힘들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고. 한숨에서 느껴지는데. 네, 계단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운동은 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네, 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 사이사이가 막히지 않고 뚫려 있어 답답함을 없애고 공간이 딱딱 나눠져 있어 뭔가 정리정돈된 듯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이번엔 전원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이 집의 외부 공간으로 나가볼까요? 우와, 어머, 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공간인데요, 여기는? 네, 여기가 진짜 1층이에요. 1층이에요? 어머. 네, 높이 차이가 8m 이상 차이 나는 땅이었었는데 그쪽에서는 2층이고 진정하게 1층은 건축법상 이쪽이 1층입니다. 한 채는 집주인이, 다른 한 채는 손님들께 빌려주는 펜션으로 활용하는 쌍둥이 주택. 이 집의 외부 공간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수영장도 2개, 선룸도 2개. 많은 요리를 할 때, 또 고기를 구워야 할 때 활용도 만점인 선룸은 전원 생활의 묘미입니다. 이 집이 더 매력적인 건 집에서 1, 2분 나가면 만날 수 있는 계곡인데요. 발 담그기 딱 좋습니다. 이 도로 쪽에서 보는 집의 모습과 계곡 쪽에서 보는 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반전 매력의 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도로보다 많이 꺼져 있는 부지라서 여기를 도로만큼 돋아서 집을 지면은 뒤에 이제 계곡이 있거든요, 또랑이. 자연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연하고도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도로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게 하려고 여기를 낮춰서 1층으로 형성을 한 거죠. 지형을 있는 그대로 살려 자연을 향해 열린 집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장점을 만드느라 건축 비용이 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단차이가 극복되는 방식을 토목 옹벽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건축물의 외벽을 토목 옹벽과 같이 맞붙여서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 건축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계곡 쪽이면 좀 습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우리가 건물 폭이 그리고 그 대지 폭이 좀 작았었기 때문에 창문과의 거리가 좀 폭이 깊은 곳이 그래도 5m가 안 되기 때문에 환기라든가 채광이라든가 조망이라든 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 습기와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만든 놀라운 힘. 대단하죠? 와, 아니 그리고 앞에 보니까 이 산 풍경이 쫙 멋있게 들어오는 게 여기는 사계절 다 예쁘고 멋있을 것 같은데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고요. 가을에 오시면은 단풍이 산에 불난 것 같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가끔 커피도 한 잔 쫙 하시면서 그렇죠. 와, 정말 부러운데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집에서 사계절 동안 사시면서 이 집의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는 집의 의미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사는 사람도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되겠지만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좀 재미있고 즐거운 공간이었으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또 이 재미난 땅에 또 재밌게 지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선생님의 재미난 삶을 또 혜정이가 응원하고요. 또 우리 특히 함께 해주신 우리 건축사님의 건승도 혜정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산비탈에 지은 쌍둥이 주택. 못생겨도 단점이 많은 땅이어도 땅을 보는 새로운 시선과 해석이 있다면 이렇게 장점으로 변화시킨 멋진 집. 여러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재미와 아이디어가 가득한 집 마이 맨션. 네, 마이맨션 오늘도 아주 멋진 집을 아주 독특한 구조에 네. 마음 굉장히 많이 끌리는 집이었는데요. 아니 오늘 저희가 기생충 얘기했었는데 기생충도 사실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집 사이가. 이 집도 들어가서 계속 내려가는 집을 오늘 마침 비탈길이라는 이런 난제가 또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요, 이렇게 스키플로어를 설계하셔서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요, 이 뒤쪽 면에 창이 없어도요, 높은 천장과 또 앞쪽에 전면 통창이 있기 때문에요, 탁 트인 시야와 또 환기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실내가 햇빛도 잘 들고 또 네. 쾌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3층 건물을 6층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요. 데다가 이제 똑같은 건물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공간 활용이 대단한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쌍둥이 주택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집은 살림집으로 활용하시고 다른 집은 펜션 사업을 하시면서도 수익성도 얻고 계시는데요. 집에 대한 다른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도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쌍둥이 집 중에 한 채를 이제 저희 아침에 한번 또 한번 가서 괜찮네요. 직접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집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독특하고 좀 특별한 방법으로 집을 지었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그럼 물론이죠. 저희 MBC 충북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셨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네. 유튜브 마이맨션 채널 들어오셔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정말 잘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어떤 새로운 집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유혜정님부터 고생하셨어요. 맞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한 뷰티비티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똑같이 생겨 짝을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보기 나가고 있어요. 1번 싱글, 2번 쌍둥이, 3번 트리플, 네. 4번 쌍심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이 제천의 요 주택을 두 채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 요 주택을 보고 보여드렸어요. 왔습니다. 네. 스키플로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이었는데요. 자, 정답은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나의 추억의 영화. 어떤 영화가 있는지. 학창 시절도 좋고요. 네네. 연애 시절에 봤던 영화도 좋고요. 네. 추억의 영화 한 편쯤은 다들 있을 것 다 같아요. 있죠. 네. 예, 뭐 저기 옛날에 주말의 명화 있잖아요. 어, 빠바밤 뭐 이런 맞아요. 거 기다리셨던 분들도 네. 있을 거고. 아무튼 나만의 추억의 영화까지 주제 문자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충주에 사는 4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열성적으로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다는 음식은 어떻게든 구해다 먹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계속 되더라고요. 잘 때 오른쪽 어깨를 아래로 하고 자면 찌르르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동 부족인가 싶어 아침 대바람부터 호암지를 5바퀴나 달렸죠. 하지만 금방 나을 것 같은 어깨는 계속 시리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무척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팔을 들어 올리지도 옷을 갈아입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50견이라는 겁니다.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누웠는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50견, 툭툭 하고 떨쳐버릴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40대 활발한 주부를 힘들게 하는 50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네, 건강한 뷰티뷰티 오늘은 40대이지만 벌써부터 50견으로 속상해하는 주부의 고민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재활의학과 나종료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저기 어깨 아프면 다들 서로 아유 뭐 50견 온 거 아니야? 그냥 맞아,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50견밖에 없는데 네. 흔히 어깨 이렇게 아프고 팔 들 때 힘들면 이거 50견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50견. 부르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잘 지은 이름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50견이라는 이름의 병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어깨 아프면서 어깨를 움직이는 범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으면 50견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어깨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0견이라고 하는 명칭 안에 수많은 병들이 속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예.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50견이라고 하면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서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50견은 왜 생기는지 궁금해요. 나이가 들면 좀 생기게 되는 건지 노안에 의한 것인가요, 이게? 이게 어깨 이상 증상이나 병이 50대에 많이 생겨서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네. 그보다 젊은 나이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노안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제일 지지를 얻고 있는 게 어깨 주위 구조물이 미세한 손상을 반복적으로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어깨에만 문제가 생기는 1차성 50견도 있지만 신체의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50견도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이 보이는 그 2차성 50견의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은 50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의 비중이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많고요. 그래요. 예, 그 이외에도 파킨슨병이나 심장질환 이런 분들도 그 50견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되고, 뇌졸중, 그 흔히 말하는 중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마비가 있는 쪽에 근육이 약화되면서 관절의 강직이나 가성 탈구가 생기면서 50견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노환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원인으로 밝혀진 그 50견 증상에는 어깨 통증이 뭐 어깨병도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의학이 발전하면서 밝혀진 그 원인 질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질환인데요. 네. 그- 지금 그림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 하얀 쪽에 찢어져 있는 저게 어깨 힘줄이 끊어진 찢어져 것인데, 있는 거군요. 네. 예. 그 우리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4가지의 근육과 힘줄을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회전근개가 뭐 크게 부딪혔다던가 예. 어깨가 심하게 젖혀졌다던가 예. 아니면은 회전근개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계속 취한 경우에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검은 부분이 근육이 손상된 부분인데 네. 저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어깨 근육이 약화가 돼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회전근개 손상이 오면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가동 범위에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병으로는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네. 그 우리가 어깨에 석회가 꼈다고 하는 그 질환입니다. 그게 약간 돌처럼 뭐가 끼는 네, 건가요?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어깨 관절 둘러싸고 있는 힘줄에 이렇게 단단하고 끈적한 조직이 생기면서 저기 저렇게 보이네요. 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 역시 다른 부위 힘줄에도 생길 수가 있지만 유독 어깨 주위 힘줄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밝혀진 질환 중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유착성 관절낭염은 그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두꺼워진 관절 주머니가 어깨 움직임도 방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두꺼워지면서 주변 구조물을 압박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오십견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오십견도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벌써 한 3가지 정도 크게 원인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고 오십견 뭐 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집에서 그래도 혹시 혼자서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우선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진단법은 그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 가동 범위의 제한이 끝부분부터 오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렇게 팔을 크게 움직일 일이 사실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가동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어깨를 빙글빙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팔을 쭉 펴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고 또 옆으로도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벌써 지금 환자 한 명 나오고 의심 환자 한 명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초기 증상이 있으면 이 끝부분에서 통증이 오거나 네.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걸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정법으로 그 빈깡통 측정법이라는 것이 네네. 있습니다. 이게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역시 펴서 팔을 아래로 내리고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도록 그러니까 깡통을 비우는 네네. 동작을 취한 채로 이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려 보는데요. 이때 통증이 있거나 어깨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회전근개 손상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제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닌데 통증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엑스레이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료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오십견을 일으키는 병들이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질환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십견의 진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엑스레이는 필수적인데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석회성 건염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어깨 뼈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회전근개 손상이 있을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네. 또 어깨 관절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그 회전근개 손상이 있을 경우에 그걸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석회가 있을 경우에 위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그 일자적인 치료에 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MRI 검사도 함께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네. MRI에서는 그 초음파와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미세한 손상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관절 주머니가 심하게 두꺼워진 경우에는 그것 역시 MRI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영상의학적 검사 이전에 그 이학적 검사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이게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목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어깨를 움직이기 어려운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이학적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이 이학적 검사를 자세하게 할수록 좀 많은 질환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오십견은 병의 진행 상황이 뭐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질병이어서 아파도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이게 그 원인을 찾지 못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속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의학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그 어깨에 무리를 가지 않는 정도의 동작만 취한다고 했을 때 연구 결과로 30에서 42개월, 그러니까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낫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아도 통증이 없어졌을 뿐이지 가동 범위의 제한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가동 범위의 제한이 남아있는 분들은 통증이 재발하는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오십견 증상에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몇 가지 없었는데요. 지금은 좀 의학이 발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도 늘었고 다행히 비수술적인 치료의 효과가 좋은 편이라서 지금은 그 어깨가 아프면서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좋을까요? 이게 팔이나 이런 걸 오히려 좀 잘 많이 더 움직여줘야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요. 예.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십견이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1차적인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입니다. 크게는 주사 치료와 재활 도수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법, 프롤로 테라피 주사법, DNA 주사법 등 여러 가지 주사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주사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그 어깨의 통증을 빨리 회복시키는 건데요. 근데 주사를 맞더라도 주사 치료로는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주사를 맞더라도 재활 도수 치료를 해야지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네. 재활 치료와 도수 치료는 그런 신장요법이랑 이완요법을 이용해서 지금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도모하고 또 기랑근의 또 과도한 작용을 막아가지고 환자들의 가동 범위를 좀 더 좋게 해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환자분 우측 관절에 시행한 것이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치료 도구도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어깨 관절 주위의 미세한 손상을 스스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그 두꺼워진 관절 주머니가 딴 부위랑 붙어 있는 것을 떼내기도 하고요. 또 좀 전에 나왔던 것은 그 고주파 치료인데 네네. 그런 심부여를 적용할 경우에 어깨 주변 근육의 움직임을 좋게 하고 또 두꺼워진 관절 주머니를 얇게 해보는 효과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동 범위가 회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근력의 강화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근력 강화를 할 때 근육의 분절별로 세분화된 근력 강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거고 이 관절 가동 범위를 얼마나 빨리 잘 회복시키느냐가 그 회복의 열쇠이고 그 재발 방지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0견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경우에 해야 되고 또 결과는 어떤지 궁금해요. 네, 그 6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심하거나 가동 범위에 제한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수술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 수술은 원인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부분은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고요. 수술 결과는 대부분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는 가동 범위에 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재활 치료를 꼭 해가지고 그런 네. 가동 범위의 제한을 없애줘야 됩니다. 네. 자, 오늘 50견 우리가 흔히 들었던 질병이지만 여러 가지를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작아진다 때 그냥 앙증맞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쭉 펴가지고 천천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 50견은 그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치료에 걸리는 기간도 짧고 치료 효과도 큰 질환입니다. 그래서 초기 50견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깨에 약간의 통증이 있으면서 좀 어깨가 걸리는 것 같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좀 통증이 있다 싶으면 꼭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또 도움 말씀 재활의학과 라정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혜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주어 머리를 맑게 해주고 두통에도 효과적인 동작으로 쟁기 자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작은 오십견 예방과 몸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동작입니다. 우리 매트에 바르게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발끝을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시고요. 발끝이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복부에 힘을 줘서 넘겨줄 거예요. 그대로 발끝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양손 깍지를 껴주실게요. 그래서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 더 붙여주시고 힙부터 어깨까지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놓아주실 거예요. 무릎은 펴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5번 정도 진행할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5. 그대로 손을 풀러서 양손으로 허리를 받쳐서 아래쪽 허리, 엉덩이가 마지막에 닿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다리를 내려놓고 천천히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에 힘을 줘서 두 발 머리 위로 올려줍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주실게요. 힘드신 분은 양손으로 허리를 받치고 가능하신 분은 양손 깍지를 껴서 바닥으로 내려줄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5. 그대로 양손을 풀러서 손으로 허리를 받쳐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어깨, 등, 허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천천히 내려와 두 발 바닥으로 내리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호흡을 5번 해주시고요. 총 8번만 반복해 주실게요. 네. 50견이 절대 없을 것 같은 분, 우리 표선 선생님의 1분 홈트 만나봤는데 오늘 마침 그 50견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동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동작 어려워서 저런 거 하다가 50견 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여러분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똑같이 생겨 짝을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싱글, 2번 쌍둥이, 3번 트리플,
4번 쌍심지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쌍심지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러니까요. 쌍심지.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제는 여러분 추억 속의 영화, 나의 추억의 영화, 잊지 못할 영화, 네네. 뭐 추천 영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편의 영화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이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네. 오늘 주제 문자도 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아마 주제 문자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샵 0997번 50원 100원의 이용료 있는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3번 항상 하게 되는 고민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프로그램 이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냥 네. 우리의 늘 일상의 고민인데요. 오늘 뭐 먹지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는 보통 어디로 가죠? 보통 이제 뭐 외식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요 정도죠? 그 정도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만 보통 그렇죠. 저희 또 생방송 아침에서 소개드릴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반찬거리를 장만하러 겨울이면 바다로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새벽부터 밤까지 12시간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자 겨울바다를 사랑하는 강태공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뜨거운 일출과 함께 바다로 뜬 이유. 형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이런 맛에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툭툭거리는 손맛. 힐링, 그냥 치유받는 느낌. 그래서 청정 남해바다에 경남아 사랑해가 떴다. 기다리면 곧 즐거움이 되나니 찬바람마저 달콤하다는 열혈 강태공들과 함께 월척 만나러 갑니다. 쪽빛 바다를 우아하게 눈에 담기는 무슨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낚시는 시작된다. 저 부산 영도에서 왔어요. 사천에서 왔습니다. 볼락 낚시예요. 열기 볼락. 추운 겨울이면 바다를 후령한다는 볼락을 위해 달콤한 잠도 반납한 채 배에 오른 사람들 오늘 기대해도 될까요? 바다가 허락한다면 뭐 많이 잡아야죠. 자, 만선의 부푼 기대를 안고 바다 앞으로 출발. 바다 낚시 포인트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풍부한 어장이 형성돼 있는 축복받은 보물섬 남해. 오늘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먼 바다로 달려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후에는 기상이 좋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람을 피해서 들어가서 낚시를 할 예정이에요. 30 몇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그만큼 바다가 올해 바다가 이상해요.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낚싯배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부라든지 바다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미끼 끼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가지채비. 바늘이 6개 있습니다. 가지채비는 말 그대로 나뭇가지처럼 여러 개의 바늘을 이용해 많은 양의 고기를 잡는다는 것. 드디어 오늘의 포인트 갈도 앞에 낚싯대는 던져졌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이게 노하우가 한 마리 물어도 안 올리고 여러 마리 태운 다음에 같이 올리고 이렇게. 바로 그때 에이 설마 벌써? 진짜 잡았다. 아니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오듯이 평화롭게 잡혀도 돼요? 몇 마리가 낚시 올라오는 거야? 5마리. 영광이죠 이게. 첫 곡이니까. 잡는 데까지 잡아야죠. 남해안에서 겨울부터 봄까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어종 볼락. 한참 손맛 좋았는데 갑자기 이동한다? 한 포인트에서 고기가 어느 정도 안 나오면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다음 포인트에서 또 그만큼 고기를 잡아내고 그 다음 또 다음 포인트가 또 그만큼 잡아내고 그래야지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좀 조항이 이제 차오르는 건데. 여기에 낚시 초보도 1타 5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눈치채셨나요? 우리 선장님 포인트를 또 고기가 있는 포인트로 이동을 해주시니까 감으라면 감고 내리라면 내리고. 제 말만 잘 들으면 되죠. 어딜 가나 거기에 현지 바다에 맞는 선장님들이 최고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최고 잘 들어야 돼요.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 예년보다 늦은 겨울 낚시. 걱정도 잠시. 그냥 넣었다 하면 백발백중. 묵직한 손맛으로 화답하는 남해 바다. 한편 바다와 힘겨루기 한판 중인 낚싯대 발견. 멀리서부터 아우라를 풍기며 올라오는 주인공은 바로 참돔입니다. 참돔. 자연산 참돔입니다. 원래 이런 맛에 낚시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갯바위 낚시와 선상 낚시 그 매력이 궁금하다. 잡고 싶은 고기마다 달라요. 이런 거 잡을 때는 선상이 낫고 원래 무슨 고기든 선상이 확률은 더 좋은데 갯바위 낚시 매력하고 선상 낚시 매력이 틀리죠. 조항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물고기가 좀 많이 잡히고 편하게 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에 반찬 만들어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매력 덩어리 볼락입니다. 낚시 시작 6시간째 오로지 낚시밖에 모르는 남자들. 그때 다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안쪽에는 너무 사이즈들이 작아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큰 거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모름지기 대물은 준비부터 달라야 하는 법. 바늘 바꿔란다. 이 바늘은 뭐 틀리죠? 저희가 아까 쓰던 거는 6개. 바늘이 6개인데 이거는 10개. 바늘의 개수에서부터 느껴지는 비장함. 10마리 다 태울 겁니다. 투입과 동시에 뭔가 느낌이 왔다. 낚싯대만 1m 들어야 1m 딱 든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가 두두두두 하면은 그 다음에 감아줘요. 그 다음에 한 50cm나 감아줘요. 백문이 불여일행. 일단 당기자. 소형종인 볼락, 특유의 톡톡 건드리는 손맛을 가진 겨울 낚시의 최강자. 읽다시피 가능한가요? 와, 거의 다 태운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일타팔피. 형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을 뚫고 나온 낚시 8시간 경과. 전투 낚시죠. 네? 전투 낚시죠, 전투 낚시.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 먹는 시간까지 솔직히 아까워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틈틈이 허기를 채우고 낚시에 올인. 겨울 고기가 다른 때보다 맛있으니까 그 반찬 잡으러 오는 거죠. 작년에 비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마다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올해는 조금 덜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데보다 포인트도 상당히 많고 어종도 다양하고 이제 계절마다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이제 사계절 다 되다 보면 되죠. 일출과 함께 시작한 겨울바다 낚시. 일몰까지 푹 빠져드는 이유. 툭툭거리는 손맛 그리고 그걸 잡아 올렸을 때 쾌감. 이 낚시 하는 자체에 그냥 힐링되는 예, 낚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1등이 누구요? 네, 감사합니다. 재미난 시간 보내고 손맛도 보고 오늘 참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손맛 제대로 갑니다. 그 계절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채비만 들고 오시면 언제든지 손맛 보고 웃으면서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바다의 불꽃, 볼락이 깨워주는 낚시의 참맛. 사계절 중 딱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짜릿한 특권. 남해에서 즐겨보세요. 네, 초보도 1타 5피, 1타 8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기만 하면은 고기들이 나오니까. 줄줄이 나오니까 얼마나 네. 재밌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매력에 빠져서 네.
선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아내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싫어하는, 네. 어쨌든 그만큼 선상 낚시의 매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갯바위 낚시나 방파제 낚시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합니다. 네. 선상 낚시의 명당 남해 가해도의 겨울 낚시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생겨서 짝을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이번? 쌍둥이였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46님 그리고 9245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0546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꿈 많은 10대 시절에 외삼촌과 함께 본 사운드 오브 뮤직 사진과 함께 사진이 있다. 주셨어요. 예. 지금도 어린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생생하네요. 60세 기념으로 남편과 함께 오스트리아 다녀왔습니다. 하셨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찍으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영화죠. 도레미. 맞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9245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30년 전 학교에서 영화 애수를 쉬는 시간에 조금씩 보여줬어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최근에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배우 비비안 리를 그때 처음 알았다고. 와, 이게 진짜 저는 애수는 사실 저 못 봤어요. 저도 G.O.D의 애수. 난 아직 그대를 잊지 못해 뭐 이런 정도 노래 아닙니다. 네. 영화에서 영화입니다. 야, 이게 1940년 영화라고 하는데 근데 참 인간적인 게 이때는 또 그런 적도 있네요. 이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조금씩 보여줬군요. 요즘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너무 짧게 보여주면 저희 때는 그냥 뭐 기말고사 끝나고 정도? 쭉 봤던 보여줘야지 것 같아요. 맛인데 네네. 또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인간적인 좀 맛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추억의 영화 애수까지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을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충북 미디어 크리에이터 모집 소식을 함께 좀 전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오는 21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충북의 주요 정책 행사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영상으로 표현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저기 아카데미에서 비영어권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재능을 여러분 다채롭게 좀 쭉 펼칠 수 있게 좀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시면 오는 3월부터 10개월 동안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술과 함께 만나는 세계 역사 문화 이야기 충주 세계술문화박물관으로 나들이 떠나보고요. 네. 청주 지역의 향토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죠. 청주문화원 강전섭 원장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화요일 준비했던 생방송 아침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